광주 전남 쪽 상황 좀 한번 이번 소종섭의 시사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상황 관련해서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주로 이제 여론조사를 호남 쪽 여론조사를 많이 해온 또 정치평론도 해온 분입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바쁘시죠? 네, 뭐 정신없습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예. 요즘에 그 광주 전남 정치권의 그 최대 관심사 뭘로 봐야 됩니까? 뭐 요즘이 아니라 이 호남이 이 기승전 선거의 도시이기도 해서요. 뭐 좋은 의미에서 네. 뭐 해석하든 나쁜 의미에서 해석하건 네. 선거가 항상 뭐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보다도 일찍 지방선거 분위기도 좀 형성이 됐고, 지난 6월부터 시장도지사 여론조사가 시작될 정도로 아하. 좀 조기 점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6월부터 이미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시장도지사 뭐 선호도, 뭐 물어보는 항목은 선호도, 지지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세층 지지도 조사가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돼서 광주시장의 경우는 뭐 민영배 의원이 줄곧 좀 앞서가는 흐름이고요. 네. 도지사의 경우는 김영록 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을 얻고 좀 앞서가는 그런 형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빠른 흐름으로 제가 느끼는데, 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호남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빨리 좀 지방선거 움직임이 일어난 이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역에 여러 현안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대선을 거치면서 이런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네. 근데 지금 현직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현직 단체장들이 이런 현안 사업을 풀어낼 수 있겠는가? 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 좀 더 압박을 가하고 좀 더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차기에 이 문제를 더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아하.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방선거, 차기 시장 후보, 시장도지사 후보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서 여론조사도 빨리 실시가 됐고, 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각 후보 진영에서 뭐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이제 광주광역시장은 강기정 시장이 하고 있고, 전남도 같은 경우는 김영록 지사가 이제 현역으로 두 분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광주 전남의 현재의 어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관련된 상황, 이 판세를 좀 요약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광주시장은 이른바 그 재선의 역대 박광태 전 시장이 재선을 한 것을 제외하면 네. 누구도 재선을 이루어내지 못한 현직의 무덤인 지역입니다. 아하. 반면에 전남지사는 진입 장벽은 높은데, 네. 일단 진입하면 최소 재선은 보장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뭐 지방자치 제도상의 어떤 그 제도에서 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시에서 기획과 집행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관심과 불만 이런 것들이 광역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이 항상 모든 어떤 정책이 됐건 정치가 됐건 쟁점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고, 반면에 네. 도는 시군에서 기획된 사업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런 제도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불만이 생겼을 때 시장 군수에게 달려가지 도지사에게 달려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광역시의 경우는 뭔가 사소한 불만이 있어도 구청장에게 달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무조건 시청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 시장한테 집중이 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강기정 시장에게 뭐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여러 후보군들이 좀 많이 도전을 하는 흐름이에요? 인지도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우선 민영배 의원은 지난 시장 선거에서도 강기정 시장과 겨루었던 그런
경력이 있고요. 또 네. 이제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친명계 의원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음흠. 가장 인지도에서 앞섰고 네. 현역인 강기정 시장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 네. 지난 KBS 여론조사에서는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3%에 그쳤습니다. 역대 광주시장 중 임기 말 직무수행 긍정평가 최저치라고 할 수 아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럼 대안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인지도에서 앞선 민영배 의원을 먼저 고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근데 아하. 반사 이익이라는 게 우선은 좋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선거 여전이 돼서 본인의 어떤 자질을 검증하는 단계에 왔을 때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네. 현직에 대한 어떤 그 유권자들 시민들의 불만은 높지만 음흠. 그렇다고 해서 아직 민영배 의원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른 후보군들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광주 전남 쪽은 어떤가요? 김영록 지사 외에. 예. 전남 지역에서는 김영록 지사 본인도 그렇고 네. 많은 분석가들도 그렇고 김영록 지사가 컷오프만 되지 않는다면 삼선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민주당 그 최고위에 보고될 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시민공천 배심원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김영록 지사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고 아하. 그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가면은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도민들이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실제 여론조사 지금까지 약간 우하향 추세가 나타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네. 전반적으로 다른 2위 후보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렇군요. 측면에서 김영록 지사 현역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를 최소화하고 내지는 변수를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차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 이사님 최근에 그 전남지사 선거전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그 동북권 소외론이 제기됐다. 그래서 신정훈 의원과 주철현 의원이 세게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동북권 소외론 제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지역이나 각 지역별로 격차들은 있는 것이고 네. 그 격차에 대한 지역민들의 감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 잘 나가는 지역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이 동북권 소외론의 그 기본적인 골간은 이런 겁니다. 동북권 지역 순천과 여수 지역이 전남의 동북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순천 여수 쪽이군요, 광양. 동부가. 네네. 순천 여수 광양 거기가 산업단지가 호남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철소도 있고 고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인구도 많고 네. 또 지방세나 법인세 수입들도 이쪽 지역이 훨씬 많은데 그 세금이 상대적으로 기업도 없어서 지방세 수입도 적은 서부권 목포 나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서부권인데요. 네. 이 지역에 배분되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항상 서부권 출신 인사들이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도청도 그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도청 이전 과정에서도 동북권과 서부권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네. 이쪽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동북권의 순천대와 서부권의 목포대가 서로 이 의대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 아마 도지사 선거 때도 이 문제가 도지사 후보 누가 됐든지 간에 풀어야 될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원 배분의 시점이 됐을 때 서로 동북권, 서부권이 이렇게 경쟁하고 하는 그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AI 컴퓨팅 센터 유치 과정도 전남과 광주가 이렇게 경쟁하고 아리백산단도 경쟁하는 이런 그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결국은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라 동북권과 서부권 간의 어떤 경쟁과 갈등,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됐던 것이고 그런 감정들이 좀 존재했다.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남 동부와 서부 간에 좀 미묘한 갈등, 경쟁 상황이 있어 왔던 것은 맞다. 바람직하지는 네네, 않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네. 그런데 이게 그 주철현 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동부권 소외론을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주철현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지난 8년간의 도정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서부권에 집중됐다라고 음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말씀드렸듯이 여수, 순천, 광양, 네. 이 인구나 GR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예산 배분에서 소외되었다라고 네. 이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사실 이 근거 자료까지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8년간의 도정 예산이 전라남도가 제가 알기로는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2개 시군별로 그러겠죠. 예,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이른바 균형발전 특별회계 배정 예산을 보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발전 지역, 네. 소외 지역들에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 네. 어떻게 이제 도가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걸 제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정치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정치적인 주장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의 소외를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소외를 주장하고 지역민들을 일정한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이런 네. 측면들은 바람직한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 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철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SNS에 네.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계속해서 오승용 이사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이거 띄워주세요. 예, 박 PD님. 주철현 의원이 SNS에 올린 이 글 내용입니다. 주철현 의원은 이 문제를 정치력 프레임이나 갈라치기가 아니라 도민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현실이며 객관적인 정책 자료로도 확인 가능한 실존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누적된 격차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고른 기회가 주어지는 도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갈라치기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철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갈라치기가 아니다. 이건 실존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이제 신정훈 의원이 강하게 오 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불필요한 지역 대립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그러니까 민생과 통합이라는 더 큰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지요. 한번 오 이사님 제가 이 신정훈 의원 SNS에 올린 글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신정훈 의원 글도 한번 띄워주세요. 신정훈 의원이 주철현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분열론이다. 교묘한 갈라치기 선동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이분법적 흑백 논리이며 상투적인 색깔론에 가깝다. 이렇게 이른바 맹폭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전남 대통합의 길로 나오십시오. 누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까? 자, 신정훈 의원이 주철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SNS 지금 보셨습니다. 자, 오 이사님. 네네. 이 주철현 의원, 신정훈 의원 이 문제로 지금 강하게 부딪혔고 제가 대략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노리는 두 국회의원의 어떤 노림수라고 할까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주철현 의원은 동부권 여수 출신 국회의원이고 네. 동부권 기반한 후보이기 때문에 서부권 기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을 견제하고 본인이 동부권의 맹주로서 좀 자리매김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요. 그래서 동부권 출신으로는 주철현 의원 혼자 이번에 출마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네. 동부권과 그 관련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출신 지역으로 본다면 주철현 의원이 동부권의 유일 주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철현 의원으로서는 동부권을 뭔가 좀 자신 중심으로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런 어떤 동북권 소외론을 제기하면서 주철현 의원이 실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용기를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소외론을 더 대담하게 아하, 더 좀 강하게 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뭐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네, 이런 동북권 소외론 예산 불균형 뭐 이런 걸 했으면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음, 구체적으로 예산에서 얼마가 동북권에 배정됐고 서북권은 얼마가 배정됐는데 이게 왜 얼마만큼의 차별인지를 숫자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예, 구체적으로. 예, 근데 예. 이제 그 그런 게 좀 단계까지는 아쉽다. 아니고 네, 주장만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만 할 경우는 결국은 그 순환 논법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정훈 의원이 강하게 아까 반박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다른 예를 들면 김영록 지사나 뭐 이계호 서삼석 의원 등도 이 전남지사 선거전과 관련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주철현 의원 주장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신정훈 의원이 강하게 이 반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김영록 지사 입장에서는 통합 도정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일정하게 입장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계호 의원이라든지 서삼석 의원들은 네, 사실 이 문제는 언급해서 이슈화하면 할수록 주철현 의원에게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이런 이슈 아, 자체가 아하, 휘발성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걸 키워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음, 주철현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본인들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음, 여기에 가담을 했을 때 오히려 본인들이 이 어떤 득을 얻는 것보다는 주철현 의원을 오히려 인지도를 높여주고 아하, 중점화시켜서 키워주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걸 네. 좀 경계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 이사님, 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문제를 보는 시각과 이 부분이 이제 전남도지사 선거 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동북권 소외론이 뭐 그 소외론이라는 표현이 조금 휘발성이 있고 자극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동북권 내에서 일정한 불만 뭐 이런 것은 있어 왔었습니다. 왜 서북권에 비해서 위에 있는 동북권 출신이 도지사가 되지 못하느냐 뭐 음, 이런 정도인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북권 내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북권 출신인 김영록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합리적인 유권자, 시민, 음, 도민들은 일단 어떤 도정을 누가 더 잘 성공적으로 음,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본인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약간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번 도지사 선거의 판도 자체를 이걸로 바꾼다고 얘기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